안녕하세요. 한양 둔양 돈양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업 후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자분들의 걱정을 잠시나마 덜어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실업급여가 생소하고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의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당하게 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앞에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렇듯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첫 번째는 당연히 실직 상태, 즉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한 다음 실직일 동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두 번째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사업장애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든지 하는 등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본인에게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직무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의한 퇴사 부분에 대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제안을 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이란 퇴사를 말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퇴사 전 이 부분의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퇴사하실 때 반드시 해당 서류들을 빠르게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회사가 계속 안 해주면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세 번째는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설명드릴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지요. 실업급여가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다 보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네 번째는 이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일 다음 날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80일 근무 기간이라고 해서 딱 6개월만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 5일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7에서 8개월간은 근무를 하셔야지만 평균 180일이 됩니다. 주 5일째 분들의 경우 5일 근무 플러스 주휴일에 해당하는 6일만 일수로 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 6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 조건이 부합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 곱하기 소정일수만큼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까지 3년간 근무했고 월 250만원을 받는 32살 청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50만원에 3개월을 곱하면 750만원이죠. 23년 9월, 10월, 11월 3개월간의 근무 일수는 91일입니다.
750만원 나누기 91일을 하면 82,417원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시키면 49,450원입니다. 평균 임금의 60%가 49,450원이라는 말이고 여기에 소정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 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표 밑에 보시면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라고 적혀있죠? 이 청년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49,450원으로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령별 소정일수를 보면 50세 미만 3년 근무자의 소정일수는 180일로 나와있죠. 그럼 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한액 61,568원 곱하기 소정일수 180일을 한 1,108만 2,240원이 됩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85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쉽게 되셨나요? 계산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메인 홈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상용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세모의계산으로 저희가 가정한 본 것처럼 만 32세, 36개월 근무, 8시간 이상, 평균 임금 250만원으로 적용해봤습니다. 결과는 같게 나오네요. 같이 계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업급여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1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하한액이 존재하다 보니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높아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설명드렸듯이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서류 절차가 모두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 먼저 보고 갈게요. 첫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셋째,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구직 등록하기, 수급 자격 신청 교육 듣기,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기 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실업급여는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우선 워크넷에 접속을 한 후 회원가입, 로그인을 합니다. 마이페이지의 이력서 관리 구직 신청 부분에 이력서를 등록해줍니다.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력서를 등록하실 때 주의사항은 원래 근무하던 직종에서 너무 벗어나게 희망 직종을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력서 등록 후에는 이력서 관리 구직 신청 부분 가장 밑에 있는 워크넷 구직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급 자격 신청 자교육 수강 방법 안내 드릴게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 전 교육이수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 방법 안내 드릴게요. 만약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서 제출 없이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꼭 가져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된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있는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시고 필수 입력란 체크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 크레딧 여부라는 건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나이만 가능한 점 참고하셔서 신청 여부를 정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세 번째로 알려드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에서의 주의사항은 일부 항목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로를 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등을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하셨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체크를 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고용보험 쪽에 전화해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후에 실업 인정을 받게 되면 또 해야 할 일 있습니다. 첫 회에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고 실업인정 인터넷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시에서 17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교육 수료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실업인정을 받자마자 바로 교육 수강하고 신청서 제출한다고 마음먹고 진행해주세요. 실업인정 인터넷 등록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되니 어디로 받을지 미리 고민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해야 빨리 받을 수 있으니 바로바로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부정수급에 대한 이슈가 많아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불리한 일 없도록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받을 일이 생긴다면 놓치지 말고 받으셔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